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오는 11월 이전에 미북 정상회담 개최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외교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는 29일 독일 마샬 기금이 벨기에에서 개최한 인터넷 간담회에 참여해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선 전에 미국과 북한이 추가로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남아있는 기간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의 어려움 때문에 미북 양측 모두 직접 대면해 국제적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상상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I think it's probably unlikely between now and the U.S. election. 비건 부장관은 그러나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 미국은 분명히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것은 미국에게만 달린 게 아니라 북한에도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즉 FFVD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Our goal is and remains the final and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is a substantial, certainly has a substantial supply of nuclear material, bombs-grade material, likely, according to many public estimates, a number of weapons as well. And our challenge throughout this process has been North Korea's unwillingness to cease those activities in order to allow a diplomatic process to move forward. 비건 부장관은 이어 미국은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훨씬 더 밝은 미래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한반도는 러시아와 중국, 일본, 그리고 세계 다른 나라들에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궁극적으로 북한 정부가 마주 앉아 밝은 미래에 도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는지 여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핵무기를 추구하고 있다며 미국의 완전한 억지력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So that also is going to require us to maintain a full deterrent, which we will and we do. I don't think anybody doubts that, and continue to leave the door open to diplomacy. We believe there is still time for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to make substantial progress in the direction that we believe that both sides want to go. 비건 부장관은 이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은 이미 꽤 탄탄하고 세부적인 내용의 계획을 내놓았다면서 북한이 미국과 협상에 임하기만 한다면 매우 빠르게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최근 선적을 알 수 없는 유조선들이 잇따라 북한 남포항 일대에서 발견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선박 운항이 크게 감소했지만 불법 유류 반입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8일 북한 서해상을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의 지도에 AS란 이름의 선적 미상의 유조선 한 척이 포착됐습니다. 동중국해 일대에서 나타나 북한 방향으로 항해한 이 유조선은 북한 대동강 입국역인 초도를 약 25km 앞둔 지점에서 돌연 선박자동 식별장치 AIS를 끈 채 사라졌습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MH란 이름의 또 다른 선적 미상의 유조선의 신호가 대동강과 서해 접점 해상에서 포착됐습니다. 이 선박은 북한 영해에서 종종 AIS 신호를 켰었는데 이를 토대로 확인한 결과 이 유조선은 약 사흘 전인 19일 북한 남포 유류 항구에 정박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과거 북한의 유조선들이 남포항 일대에서 포착된 적은 있지만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제3국 유조선 2척이 북한 영해에서 신호를 노출한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이전까지 북한 선박들이 공해상에서 다른 나라 선박과 만나 유류를 건네받았었는데 근래에는 다른 나라 선박이 북한으로 직접 유류를 운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 사이 제3국 유조선이 총 64차례 북한에 입항했으며 이들이 운송한 정제유가 최소 56만 배럴에서 최대 153만 배럴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남포에서 발견된 유조선들도 불법으로 북한에 유류를 반입하는 것인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올해 북한의 남포 유류 항구 일대에는 예년보다 더 많은 선박이 정박하고 있습니다. VOA가 위성사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 남포에서 유류를 하역할 수 있는 부두 3곳과 해상 유류 하역 시설 등에는 올해 초부터 이달 29일까지 약 45척의 선박이 드나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약 25척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유류가 북한에 반입됐을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또 최근 몇 달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북한 선박들의 운항이 급감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유류를 운반하는 유조선들의 운항은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I think the oil sanctions have been some of the most painful ones for them. And that's why they've, worked very hard to get refined petroleum products, particularly through these ship-to-ship transfers, which they seem to have been pretty successful at accomplishing.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유엔 안보리에 올해 5월까지 대북 정제유 반입량으로 각각 1,813톤과 11,481톤을 보고했습니다. 전년도보다 각각 3분의 1과 2분의 1이 줄어든 양입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 유엔 전문가 패널은 이 같은 두 나라의 공식 유류 반입분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북한에 유입된 양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하원 군사위가 지난 26일 공개한 법안에는 상원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위협에 대비해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원 군사위는 상원과 달리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을 의무화하고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국방부에 요구했습니다. 앞서 상원 군사위원회는 최근 가결한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23일 공개했는데 행정부는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 미만으로 감축할 경우 의회 승인이 있기 전까지 90일 동안 현재 수준인 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2년 연속 포함시켰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강제 실종된 북한인 7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질의서를 보내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그룹은 지난 2월 열린 제120회 회의 결과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정보를 요청한 북한 주민 7명은 1970년대부터 2017년에 걸쳐 대부분 북한에서 강제 실종됐으며 1983년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의 인민보안성에 의해 체포된 1명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에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정부는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비협조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북한 정부가 강제 실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심각한 의혹과 관련해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실무그룹이 편향적이고 북한에 대한 정치적인 음모에 가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에 설립된 유엔 실무그룹은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 단체들로부터 실종 사건을 접수해 심사한 뒤 이를 납치 의심 국가들에게 통보해 명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 WFP가 앞으로 6개월 동안 북한 등 83개 나라에서 생명 구조 사업을 위해 49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비즐리 WFP 사무총장은 29일 성명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사회 경제적 영향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올해 WFP의 전 세계 식량 지원 대상 규모를 지난해 9,700만 명에서 1억 3,800만 명으로 늘렸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WFP는 또 올해 말까지 2억 7천만 명이 기아에 시달릴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신종 코로나 사태 전보다 85% 증가한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이 집행을 승인한 지원금 70만 달러를 통해 북한 내 보육원과 보건시설에 어린이와 산모, 환자 등의 영양 지원 활동을 시작했다며 관련 사업은 내년 5월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